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 구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ISO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SO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흔히들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앞글자를 따서 ISO라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줄임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IOS가 아니고 ISO일까요?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줄임말이라기보다는 그리스어의 같다, 동등하다라는 뜻의 ISO에서 따온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기준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ISO라고 국제표준화 기구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SO는 1947년 스위스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ISO 국제표준화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3개의 큰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실시간으로 바뀌는데요. 2024년 2월 24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246이라는 숫자는 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 170이라는 숫자는 회원국의 수입니다. 세 번째, 828이라는 숫자는 국제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의 숫자입니다. 25,000여 개의 ISO 국제표준 중에서 80여 개만이 MSS이고 여러분들께 익숙한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유럽의 공급망 실사, ESG,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ISO에서도 UN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세계에서 인류 공동의 목표로 삼고 가고자 하는 내용들을 총 17가지 주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개의 항목 내 25,000여 개의 표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UN의 방침과 그 이니셔티브와 함께 일맥상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된 MSS는 PDCA 사이클, 리스크 기반 사고, HLS라는 3가지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DCA는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줄임말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실행을 하고 그 후 실행 내용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사항을 발견하여 차기 년도의 계획에 포함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PD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PDCA 사이클을 통해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영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RBT는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의 줄임말로 흔히 리스크 기반 사고라고 합니다.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운용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기저에 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ESG 평가 등으로 인해 리스크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영 시스템에서는 2015년부터 리스크를 발굴하고 평가하며 통제 방안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RBT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법으로 기업이 지속적인 개선을 실현하고 효과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 HLS는 하이 레벨 스트럭처의 줄임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MSS의 표준의 목차가 유사합니다. HLS는 각각의 표준의 상위 구조의 통일성을 강조하여 기업이 여러 표준을 도입할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 레벨은 4항 조직 상황, 5항 리더십, 6항 기획, 7항 지원, 8항 운영, 9항 성과평가, 10항 개선으로 기본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하부 구조에서 각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즉 품질이냐, 환경이냐, 안전보건이냐, 혹은 부패 방지냐, 규범 준수냐에 따라 그 목차가 다소 상이합니다. 지금까지 ISO와 MSS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ISO, MS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기구와 인증기관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기구는 인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에는 캡, 한국인정지원센터라는 유일한 인정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ISO 인증을 신청한 기업의 MSS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은 국내에 200여 개가 넘게 있으며 이 중에는 캡에서 인정받은 기관 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SO 인증서에 IAF MLA 마크와 인정기구 마크가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 두 마크와 함께 인증기관의 마크, 즉 3개의 마크가 있다면 국제적인 통용성이 보장되는 인증서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IAF MLA 마크나 인정기구 마크가 없이 인증기관의 마크만 있는 인증서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기관을 선택했다면 인증심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심사 신청을 하고 인증심사 일정 및 심사팀이 확정되면 심사계획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심사는 매년 진행됩니다. 최초 인증심사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각 심사에서 중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인증서는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사후심사 1, 그 다음 해에 사후심사 2, 그 다음 해에 갱신심사가 진행됩니다. 사후심사 1, 사후심사 2에서는 문서심사는 생략하고 현장심사만 진행합니다. 최초심사와 3년마다 찾아오는 갱신심사 시에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 모두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ISO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ISO MSS가 무엇인지, MSS의 공통점인 PDCA 사이클, 리스크 기반 사고,
HLS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그리고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